안녕하세요. 길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에서 선명도와 흐리게 하는 그 정도를 조절을 해볼 건데요. 좀 예제를 다양하게 가져와 봤어요.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요. 일단 이렇게 제품 사진을 선명하게 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흐리게 해서 배경을 할 때는 흐림 효과를 사용을 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흐림 효과와 선명 효과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손에 있는 눕기를 따온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제품 사진을 선명하게 하는 것부터 해볼 건데요. 자, 사진을 먼저 한 장 복사합니다. 컨트롤 J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백그라운드를 드래그해서 새 레이어 만드는 버튼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럼 하나가 복사가 되겠죠? 왜 복사를 하는지는 지난 동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사를 하지 않고 보정을 하다가 원본 사진이 그대로 덮어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하고서 보정을 합니다. 자, 선명도는 자, 필터에 샤픈 언샷 마스크예요. 한글판은 필터의 선명효과 언샷 마스크,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자, 확대를 좀 해볼 거예요. 저 선명하게 되는지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양을 얼마나 선명하게 할지, 그래서 너무 심하게 하면 이렇게 픽셀이 너무 조각난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요. 저는 40대에서 60대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60 넣어보면은 이렇게 되고, 프리뷰를 눈을 껐다 켰다 하면은 얼마나 선명해졌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가죽의 그 질감이 되게 살아났죠? 근데 너무 살아난 것 같아서 저는 50 정도로 줘볼게요. 그래서 프리뷰를 또 껐다 켰다 해보면은 선명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레디어스는 반경이라고 하는데요. 자, 양을 갖다 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좀 올려보고서 이 레디어스를 올려보면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선명함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약간 둔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레디어스는 항상 양보다 적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양을 60에서 50 정도로 줄 거고요. 레디어스 반경을 한 2.5 정도만 줄 거예요. 그래서 프리뷰를 껐다 켰다 했을 때 마음에 들게 보정이 됐다 하면은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은 저는 거의 0을 두거든요. 이거는 명도 단계라고 해서 어둠의 그 대비가 센 부분만 선명도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대비가 픽셀끼리 세지가 않다면은 선명도가 들어가지 않아서 얘를 올렸을 때 점점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수치 위에 거를 높게 주지 않고 여기 있는 애는 0으로 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OK를 하면은 상품 사진을 보정을 할 때 이 선명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명도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볼 거고요. 다시 흐림 효과로 해볼 거예요. 흐림 효과를 쓸 때는 약간 사진을 그냥 흐리게 하는 정도로 쓸 때도 있지만,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런 사진들, 색감이 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진을 하나 구하세요. 저는 약간 푸른 배경이기 때문에 이거를 흐림 효과라면 이렇게 나올 건데, 약간 핑크빛이 도는 사진을 가지고 하시면은 배경이 더 화사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사진을 하나 여러분 열어보세요. 색감이 좀 다양할수록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자, 흐림 효과. 자, 역시나 필터라는 곳에 있고요. 흐림 효과라고 말하는 거, 혹시 요즘에 한글판을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제가 흐림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터의 영문판은 블러, 한글판은 흐림 효과예요. 그런 다음에 가우시안 블러,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와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보통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걸 써보셨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살짝만 흐리게 써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왜 흐리게 하지? 그건 이따가 저희가 다른 예제로 해볼 거고요. 이렇게 흐리게 할 때도 있지만, 저는 가끔 배경을 이제 브러쉬로 칠해서 만들거나 그라디언트 툴을 써서 만드는데 그게 좀 귀찮다 할 때 이렇게 블러로 굉장히 이 레디어스 반경값을 많이 하면 이런 식으로 배경지처럼 그라데이션이나 이렇게 브러쉬질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OK를 누르면 내가 어떤 사진으로 흐림 효과를 주었는지에 따라 결과물이 다르겠죠.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배너나 팝업창 같은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림 효과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어떤 걸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자, 보시면은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된 사진을 제가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사진이 뒤에 것보다 더 선명하게 나왔죠. 이거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사진을 구하신 다음에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찍으세요. 찍으신 다음에 이 손과 핸드폰에 눕기를 따시는 거예요. 눕기는 이미지 추출이고요. 자, 그렇게 이미지 추출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다른 것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명 효과랑 제가 이 블러, 흐림 효과를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눕기 딴 사진이 있습니다. 걔를 열어볼게요. 자, 눕기 딴 사진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런 다음에 자, 파일에 오픈 또는 컨트롤 O를 하셔도 돼요. 제가 여기 뒤에다가 넣을 사진을 열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를 좀 키운 다음에 이 레이어 밑으로 내려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T 해서 자, Shift를 누르고 2019년 CC 버전은 Shift를 누르지 않아도 정비율로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드래그해서 엔터를 누를게요. 자, 저희가 자유 변형은 제가 컨트롤 T라는 거를 해서 트랜스폼을 했는데 에디트의 이 위치에 있습니다.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변형이라고 하고요. 자, 얘를 이 레이어 밑으로 드래그해서 내려주세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뿌옇잖아요. 이때 흐림 효과를 써줄 거예요. 저희는 얘한테 일단 필터에 블러, 흐림 효과에 가우시안 블러,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많이 주는 거는 이제 배경을 만들 때고요. 얘는 그래도 형태가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흐림 효과를 줍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집중해 주도록 이렇게 뒤에 배경을 흐림 효과를 주고요. OK를 클릭해 주세요. 자, 얘는 이렇게 흐림 효과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 이 안쪽에 다시 이런 식으로 배경은 흐리고 안쪽엔 이렇게 선명한 사진으로 들어가야 하죠? 자, 얘는 제가 잠깐 닫고 얘로 볼게요. 이렇게 안에는 선명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사진을 잘라서 오는 건 초보자예요. 자, 이런 건 클리핑 마스크라는 걸 써주시면 좋은데 저와 함께 해볼게요. 이렇게 이 안쪽에 어떤 틀이 있어야 돼서 일단 이 레이어를 클릭해야 돼요. 이 위에 네모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도형 툴에서 사각형을 선택을 할게요. 상단에 여기가 쉐입인지 보시고 모양이에요, 한글은. 그리고 필에 뭐 색깔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찍 하고 요게 그어져 있지만 않으면 돼요. 색깔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고요. 스트록 요 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요 안에다가 정확히 이 비율에 맞춰서 그려줄 거예요. 안쪽에 네모를 그려줍니다. 약간 범위가 넘어갔다면은 크기 조절을 아까랑 똑같이 에디트의 프리 트랜스폼 패스 뭐 이걸로 해주시면 돼요. 또는 컨트롤 T라는 단축키를 써서 여기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확대 축소하는 건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또는 Al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굴려요. 이거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단축키를 알려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엔터를 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안에다 이 틀을 왜 만들어줬냐면은 이 안에다가 사진을 넣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교체하기도 편하거든요. 자, 다시 컨트롤 O 해서 파일을 열게요. 여기서 여행 사진을 다시 열어서 이동 툴을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가지고 옵니다. 얘는 닫아주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네모를 그린 레이어 위에 이미지가 올라와 있죠? 클리핑 마스크를 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나중에 제가 자세히 다시 영상을 찍을 거예요. 지금은 가장 그냥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할게요. 여기서 마우스 빈 곳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크리트 클리핑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혹시 클리핑 마스크의 위치가 궁금하시다면은 레이어에 크리트 클리핑 마스크가 원래 있어요. 지금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죠? 이건 클리핑 마스크 해제예요. 그래서 레이어에 크리트 클리핑 마스크를 들어가시거나 또는 마우스 우클릭을 이 레이어 빈 곳에 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은 얘는 좀 더 선명하고 뒤에는 좀 뿌옇죠? 얘는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이미지를 컨트롤 T
하시면 또 이렇게 바운딩 박스라는 게 나오죠. 이때 모서리에서 Shift를 누르시고 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원하는 곳을 딱 맞춰주세요. 그리고 엔터. 됐죠? 그런 다음에 이 안쪽의 이미지는 좀 더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아까 전에 했던 필터 그리고 선명 효과 샤픈의 맨 마지막 언샷 마스크로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선명 효과는 제품을 선명하게 하는 데도 쓰지만 이렇게 어떤 합성 작업에도 많이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샷 마스크로 들어오시면은 자, 또 어마운트 레디어스 값이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이 사실 이건 답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서 이렇게 레디어스 값도 조절을 해주시고 어마운트 값도 조절을 해주고 꼭 프리뷰를 껐다 꼈다 해서 얼마나 선명해지는지 봐야 돼요. 왜냐?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되니까 조금만 올려보시고 프리뷰를 껐다 켰다 해보시고 너무 센 것 같은데 하면은 좀 줄여주시고 늘려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화면을 얘를 100%로 보고 싶다 하면은 요즘 버전은 컨트롤 1을 누르면 화면을 100%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을 해봤어요. 여러분 선명도를 올리거나 흐리게 하는 효과는 작업할 때 꼭 쓰실 일이 있을 거예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만약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영상을 보러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추천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